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가탄신일이죠. 뭐, 그 불교 신자분들은 오늘 많이 바쁘실 거고, 어쨌든 또 대부분의 분들은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편안한 시간 되시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들을 요즘 저희 오픈 토론방에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이든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들어오신 분이든 들어오자마자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방은 뭐 하는 어 방이요." 뭐 이런 식의 비꼬는 식의 느낌을 제가 항상 좀 받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사실은 좀 많이 나요. 어 저희는 솔직히 오늘 간단하게 좀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이게 그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 가지고 이전 2022년 5월 6 일에 수원인지 뭐 서울에서 있는지 라이즈 업 컨벤션이라는 행사를 했죠. 그게 했던 이유가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론칭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메인넷이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할 겸, 그리고 뭐 치얼업 하기 위한 그런 식의 행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은 하나는 3 시간 한 30분 가까이 되는 풀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영두 이사장이 강연을 한 한 53 분, 54분 정도 되는 그 두 개의 영상을 제가 좀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왜 그걸 봤냐면은, 그만한 이벤트,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서 전달하고자 한 게, 그리고 전달을 했던 게 현 상황에서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실제로 내용을 한번 들음으로 해서 그를 판단을 좀 해 보고자 해서 제가 들어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좀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찾아본 것이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도 지금에 와서는 부끄러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칭 운영사라고, 저는 자칭이라는 용어를 좀 앞에 붙이고 싶고, 수식어로 자칭 운영사 또는 용역사, 뭐 제휴사, 협력사라고 한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였는데, 계약 관계였는데, 초반에 MC가 소개를 하기를 그 사람이 코로나 양성이 걸려서 참석을 못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최영규 이사장이 설명을 쭉 해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분명히 스테이킹 지갑 또는 KOK 플레이 그 앱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도 찾지를 못하지요. 근데 최영규 이사장이 표현을 한 거에서 이 참여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뭐 블록체인 경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참여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 참여의 종류는 참여를 하는 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가 스테이킹이고 다른 하나가 리퍼럴이다. 우리는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여기서는 그 최영규 이사장은 정상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 같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 같은 돈을 가지고서 KOK를 매수를 해서 스테이킹을 한 거지요.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을 스테이킹 리워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용어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같은 맥락이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POP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Proof of Particip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여 증명이라고. 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스테이킹 리워드가 있고 보상이 있고 또 하나가 참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 이 사업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부전, 리퍼럴을 통해서 또 이걸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 리퍼럴에 대한 보상, 우리는 후원 수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리퍼럴 리워드, 소위 말해서 그 부전을 한, 소개를 한 거기에 대한 보상.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등급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 근데 이제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자칭 운영사, 뭐 용역사, 제휴사, 협력사라고 하는 그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채굴이라는 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채굴하는 행위를 가지고서 뭐 마이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를 스테이킹을 채굴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거를 하얀 그 패딩을 입고 있다가 자기 혼자 열 받아 가지고 막 화이트보드를 탁 치고 감사합니다. 치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게 바로 그 스테이킹인데 실제로는 스테이킹은 제가 이미 설명드려 놨던 그런 영상을 좀 참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빠지에 가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뿐인 8성 부부가 거기에서 거기 행사에 올라와서 인사도 하고 거기에서 인제 나름의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앱에서 어 메인넷으로 우리가 메인넷을 가진 그 가질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러니 이제는 어 이 정도 수준이면은 대형 뭐 식당이라든가 뭐 일종의 프랜차이즈 뭐 그런 거 그다음에 통신사, 넷플릭스와 같은 그 불지의 그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밀물듯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 2024년 오늘이 5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 5월 6일이니까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는 1달러도 없어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그게 리프럴이죠. 무료 리프럴.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그 뭐 결과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어떠한 그런 대형 뭐
통신사든 또는 그 뭐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자이언트급 그 플랫폼 사업자든 아니면은 뭐 대형 그 식당이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어때요? 커뮤니티 풀 K 스테디움의 디앱은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제너 드래곤 딱 한 개지요. VC. VC 쪽에도 지금 모여 있는 그 금액 K스타로 수합이 됐으니까 KOK에서 그 숫자가, 그리고 또 K스타로 수합을 시켰는데 그거를 위임을 함으로 해가지고 SOP라는 일종의 가버넌스 토큰처럼 되어 있는 숫자가 거의 한 6억 8천, 그게 한 6억 9천만 개 정도 되겠지요. 그거의 가치가, 이게 8만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정도가 모였는데 그거의 가치는 역으로 또 거래소의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또 어, 소규모의 자본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게 그 거래소 가격 곱하기 그 커뮤니티 풀에 들어있는 수, 그거를 곱하면은 뭐 한 800만 불, 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보다는 그때 계산으로는 0.01달러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0.04 정도 된다고 치면은 곱하기 4를 하면은 한 800만 불에 아, 48이 32, 3,200만 불, 뭐 한 400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게 투자를 함으로 해서 기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그 음소거를 누가 켜세요. 음, 그게 3,200만 불 정도가 되더라도 이게 어디에다가 기획 개발자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거래소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또 떨어질 거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2022년 5월 6일에 라이즈 컨벤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다는 것을 나름 전부 다가 예측을 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어제 누군가가 제가 그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올렸는데, 저와 같이 아, 그 허재백이라는 사람과 같은 허재백이 덕분에 거기 써놓는 내용으로는 경제적 손실들이 컸다, 많이 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사실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말이다. 지들이 결국에 자산 이전을 하도록 하고 K스테디움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로 실제로 옮기는 거죠. K스테디움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티 풀로 투자를 한다고 자산 이전을 시켰는데 그 역할을, 자산 이전을 하는 데에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남의 탓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그 KK 프론티어 협의회에서 단체 고발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데, 그게
어 협의회라는 데에서는 뭘 하는 방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통상적으로 저희 단톡 오픈 토론방이라는데,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연이라든가 하소연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분을 좀 풀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오픈을 해 놨는데,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묻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협의방은 많은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으로 답변은 거기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일일이 답변할 이유도 없고, 그런 용도로 그 오픈 토론방을 열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래서 거기에 제가 주로 다룬 내용 중에 하나가 어 "올려 놓은 영상들을 좀 참조를 해라." 소위 말해서 저는 이런 의미예요.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아가리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익은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한테까지 제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류의 사람들한테는 어 개별적으로나 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제가 줌으로 영상으로 올리는 부분에서는 제가 어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좀 뭐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일단은 KOK 프론티어의 협의회의 단체 고발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풀로 옮기지 않으신 분들, 즉 지금 7달러 에서 거의 7달러 에서 0.003달러 까지 내려온, 거래소 가격이 0.003달러 까지 내려온 옴으로 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스태킹을 해 놨는데, 스태킹이라는 거 자체도 결국에는 내가 현금화하고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지를 하고, 그 해지된 수량을 거래소로 내보낸 다음에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함으로 해서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게 현금인데, 이런 면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그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수로 지금 스테이킹 했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또 잡혀 있지도 않고, 교환 자산이라는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교환 자산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뭐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스테이킹을 하고자 하는 그 코인 또는 토큰의 개수 곱하기 KOK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 가격이 현재는 7달러니까 곱하기 7로 해서 교환 자산이 잡혀 있었던 거고, 비트나 이더, 특히 USDT 같은 경우에는 그 개수가 그대로,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가상자산 사업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일원화 가격이지만은 KOK에 대해서는 이원화 가격이죠. 근데 명목상으로는 비트, 이더, 테더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가격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플랫폼 가격은 그냥 automatically라고 해야 될지, 자동적으로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은 상시 이렇게 좀 그 거래소 가격에 따라 가지고 플랫폼 가격도 수시로 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태킹이 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해지를 해서 현금화하고자 하면은 해지를 하고 또는 보상을 받고 뭐 이럴 때는, 지금은 비트나 이더, 테더로는 USDT로는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2022년 뭐 아까 5월 6일
라이징 업 컨벤션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시기 이후로 어 정책 변경이 예고가 되고 결국에는 7월 20 뭐 며칠인가에 그 정책 발표가 정책이 그대로 시행이 됐죠. 그러면서 어 원래 예고가 됐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아주 일부만 예를 들면은 무료 리플을 하나가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등급 수익과 후원 수익 등급 수익은 폐지가 되고 후원 수익은 어 직 추천만 남아 있다가 그것도 50%로 줄였다가 이거 자체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이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뭐 플랫폼 가격 조정부터 그다음에 $5,000까지 신규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전에 스테이킹이 돼 있더라도 5,000불 미만인 사람들은 5,000불까지는 스테이킹이 되고 그다음에 재스테이킹을 못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거 정도만 됐고 나머지는 5,000불 미만도 시행하지 않고 무료 리플도 시간이 지나다가 또 시켜 놓았고 플랫폼 가격은 아예 조정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고 뭐 그런 상태로 어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아 그 라이즈 컨벤션에서 뭐 성가병 씨가 이야기를 했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뭐라 그랬더라 뭐 사람을 모은 자 뭐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뭐 이야기했던가 그랬는데 만 2년 동안 8만 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누구냐? KOK 어, 플랫폼 사업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지. 넘어간 게 제가 보기에는 한 거의 90% 이상 뭐 실제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한 1%나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결국에 정책을 결정을 하고 정책이 시행이 되는 거를 저희는 재단이 안 했다라기보다 재단이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나 어떠한 뭐 힘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재단도 아니고 뭐 자칭 운영사, 제휴사, 협력사, 뭐 용역사라고 하는 그 한 업체 거기에서 모든 걸 결정을 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미디움 파운데이션 직원 한 명 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놔놓고 갈로 미디움 재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놔놓고 영어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재단을 써야죠. 그러고 나서 갈로 해가지고 미디움 LTD 뭐 저기 홍콩이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놨다가 미디움 LTD 홍콩이 나왔고 거기에 미디움 LTD 홍콩이라는 데서 그 공지들이 계속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죠. 그게 또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메타 M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메타 M으로 바뀌었는데 그 메타 M의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KOK 플레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거를 뭐 V3라고 이야기했나 뭐 하여튼간에 그 신버전의 KOK 플레이의 어, KOK 플레이 앱을 클릭을 하면은 동영상 첫 화면이 누가 나와요?
그 용역사의 대표이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언제쯤이에요? 2022년도예요? 2021년도지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로 들어가자라고 했나 뭐 하면서 그 또 5분짜리인가 동영상에도 보면은 KOK 재단 이사장이 그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운영사, 용역사, 제휴사, 협력사라고 하는 자칭 그렇게 하는 그 대표가 거기에 그 영상의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 9월 17일에 KOK 베타 버전이 론칭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1월 6일이 KOK 재단의 설립일이죠.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19, 20, 20, 21, 22, 23, 24 올해가 만 5년이 되는 정도가 돼버렸죠. 그런데 지금도 그 용역사, 뭐 제휴사, 협력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회사 대표였던 사람을 여기서 지금 K스테디움의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 사람을 그 직함을 이야기를 해요? 의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LTD 뭐 같은지 안 같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하도 중구난방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메타 M, K 스테디움 PT 그 다음에 그 K 스테디움 PT라는 게 그 그래도 최근에 것들은 K 스테디움 PT라는 걸로 그 공지가 나왔고 그전에는 K 스테디움 팀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크립티드라는 회사가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 업체의 대표이사 그리고 그 업체의 임원 직원들 대표이사 이렇게 해가지고만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 보고 뭘 하고 있느냐고 자꾸 물으시잖아요. 저희는 재단을 상대로 이게 범죄를 저질렀더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자칭 협력사, 용역사, 제휴사, 협력사라고 하는 그 업체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을 통한 횡령, 배임 횡령으로 저희는 고발 조치를 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기본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용어를 그 업체명을 계속 써요. 그거는 8성이라는 사람과 뭐 그 사람이 5성인지 몇 성인지 모르겠는데 이버티움의 대표하고 그 통화한 내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KOK 재단이 언제부터 미디움이라는 회사에 종속이 되어서 이게 운영이 됐는지 제휴사, 뭐 용역사, 협력사, 운영사 이거는 계약관계의 업체잖아요. 거기가 주가 돼버린 거예요.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을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업무가 일종의 위탁이 됐고 거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위탁받은 자가 되는 거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KOK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테이킹을 분명 KOK, 비트, 이더, USDT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근데
미디움 입장문부터 뭐 여러 곳에서 우리가 늘 계속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비트위드 테드가 그 세 가지의 스테이킹 지갑이 어디에 있냐, 그리고 스테이킹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게 얼마가 남아있느냐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죠. 왜? 이거는 모 단체에서 사기, 유사수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법률적으로 형사 고소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을 올린 사람들 외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해가지고 원금에 대한 부분을, 그 원금이라는 것도 스테이킹 되어 있는 교환 자산으로 US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왜? 그거는 한 15만 명 이상이 해지를 하고 나가면서 교환 자산을 그대로 US 달러로 해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설령 그들이 이겨서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제가 나서서 그건 막을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한테 저희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를까, 그것도 실제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어, 해지 금액을 US 달러로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태킹 돼 있는 것도 그 그대로 남아 있고, 저희가 지금 보상받는 것도 데일리로, 데일리도 아니고 뭐 지금 그 초 단위로 뭐 계속 연속적으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저희가 그 보상받았는 게 지갑이 그대로 또 남아있고, 거기는 개수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결국에 플랫폼 가격과 곱하기를 해가지고 위에 보시면은 어, 개수와 금액이 US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어떠한 일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이 할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을 자칭 그 네 개의 뭐 그 기능의 업체 이름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 쪽에서 위탁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스테이킹 지갑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이거를 찾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스테이킹은 거래소에 유통이 되고 있는 그 양 중에서 일부를 내가 매수를 했으면 매수한 그 개수를 스태킹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디에다가 그만큼의 유동성을 묶어둔 거죠. 그런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리워드가 주어졌으니까 스테이킹 리워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는 KOK도 당연히 그렇고 비트이드 테더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쓰여졌을 거는 저는 100% 이거는 인정을 해요. 초창기에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KOK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또는 한두 개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더라도 해외 거래소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상을 받은 거를 그 한두 개의 거래소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매도를 해서 내가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 거래소인데다가 이거를 KOK를 국내 거래소로 가져와 가지고 내가 현금화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매도를 하고,
거기에서 또 매도를 하면 USDT나 이런 걸로 가지게 되면은 뭐 그 당시에는 비트나 이더 그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코인 또는 토큰으로 교환을 해가지고 국내 거래소로 보내는 이런 복잡다단한 어, 단계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줬어요? KOK를 보상을 받았던 해지를 했는 수량이든 이거를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하게 되면요. 바로 국내에서 다른 해외 거래소를 거칠 필요 없이 내가 국내에 그 거래소 뭐 그 당시엔 4대 거래소인데 지금은 5대 거래소인데 그 하나에다가 그 하나의 주소를 내가 입금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교환이 되는 거를 거기에서 보내게 해서 내 국내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로 거래소 주소, 지갑 주소, 내 지갑 주소로 보내서 여기서 받아서 매도를 하면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시스템이 흘러갔을 때까지는 그거는 비트나 이더가 그전에 스테이킹을 했던 거에서 그렇게 지급을 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은 소진이 됐다. 이것까지는 100% 이해를 해요. 하지만 스테이킹이 된 거 자체는 결코 뭐 재단의 임원이든 지랄이든 뭐 재단의 이사장이든 나발이든 상관없이 그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있는 권한이 한 명도 없다. 근데 미디움 입장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또 다른 기록물 그런 데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스테이킹 지갑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스테이킹 지갑이 뭐예요? 스테이킹 주소예요. 스테이킹 주소를 모른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면은 뭘 해요? 채굴 뭐 이래 돼가지고 앱에서 다 돌고 스테이킹 되고 나면 채굴 입금으로 딱 표시가 되지요. 그럼 그 앱은 누가 개발했어요? 모른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KOK 프론티어 협의회에서 단체 고발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위탁 받은 자가 그 스테이킹 지갑의 보관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뭔가를 출금을 하고 뭐 하려 그러면은 개인 키를 가지고서 그걸 실행을 시켜야지 결국에는 나가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게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내가 앱 개발을 하면서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그 역할, 그 개발을 하면서 그거를 몰랐다. 정말, 어, 정말 무지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게 말이 되냐고 물었을 때 미친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결국에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 하는 거라고 밖에 알 수 없어요. 제가 전 이사장한테 물어봤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스테이킹 지갑을, 그러니까, 스테이킹 어드레스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당연히요. 최영규 이사장 알았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 전에, 뭐, 그, 1대가 누구죠? 뭐 권용석이 두 번째가 강지원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알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한죽이라든가 뭐 그 동생이 뭐 다웍스 해가지고 운영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놈들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용되어 온 이력을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스테이킹 지갑에 들어있는 개수를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빼쳐먹었으면은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엊그제 보니까 커뮤니티 풀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 오픈 토론방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내용이 쓰는 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저 때문에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멍청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지금은 어, 그 2년이라는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이즈 컨벤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에 송가병 씨가 이야기를 하고 와이프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포옹까지 하고 뭐 울고 짜고 뭐 이런 거 했는 거. 그다음에 최영규 이사장이 이야기했는 내용. 이게 현재 상태, 현재에서 봤을 때 그들이 이야기한 게 몇 퍼센트가 달성이 됐거나 아니면은 앞으로도 비전이 있거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옛날 거를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찾아보시면은 그 영상 있어요. 또 모르지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스리슬쩍 또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옛날에 정말 그 젊은 뭐 정채연이라든가 뭐 몇몇 그뭐 그 레벨이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강의 엄청나게 한 내용 유튜브 있었죠. 그 개인적으로 하던 것들 내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남아있는 거 그다지 뭐 많지 않아요. 왜? 그것들이 지금은 지 얼굴 팔리고 그 기록이 남아있고 얼굴을 근데 몇몇은 제가 보기에는 해외로 벌써 튀겼을 것 같아요. 그 얼굴들이 나타나면은 그 얼굴들이 어디에서 보이게 되면 열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 뭐 이성적으로 그냥 뭐 폭력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단체에서는 뭐 총 있으면 좀 건네달라 뭐 내가 뭐 그 가족들 다 저기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정도의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 어 시내에 돌아다니고 그 행적을 안다면은 그냥 가만두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잊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렸을 거다. 실제로도 많이 내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K스테디움이든 메인넷이든 나발이든 이게 우리가 POP를 하면서 메인넷 이전엔 뭐 그 참여 정령으로 해가지고 이 생태계를 그래서 생태계를 먼저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네들이 뭐라 그랬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근데 목표가 몇 명이었었어요. 전 세계의 이 참여자 수를 1억 명을 목표로 했잖아요. 근데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100 million이니까 여기에다가 100만 명에다가 100을 또 더 쓰면은 1억 명이에요. 그러면은 100만에 100만이니까 1% 달성이 됐을 때 이지라를 떨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컨벤션에서 이야기했는 그 송가병 씨의 내용을 보면은 마이닝 풀에 계시는 분의 이 숫자는 1달러도 없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생길 거다. 근데 지금 무료 리퍼럴로 했는 사람들 어떤 활동이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00달러치인지 300달러치인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거기에 한 달 또는 1년이 지나도 100%라 그래도 있잖아요. 100개 정도의 가치를 주고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1년 지나가도 100%가 돼도 100개밖에 안 돼요. 100개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지금 있어요. 100개 가지고 지금 거래소에 내다가 팔면은 0.3달러 정도가 돼요. 0.3달러. 0.003이니까 하나, 둘 하면은 0.3달러지요. 0.3달러 가지고 0.3달러면은 한 4, 500, 4, 500은 되나요? 의미 없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자적인 순교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와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나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오너 리스크보다는 유저 리스크라는 용어를 또 쓰더라고요. 내가 참여도 하고 내가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가지고 유동성도 좀 어떻게 보면은 잠가놔주고 그다음에 사람도 소개하고 내가 여기까지 해놨는데 재단, 운영사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그네들이 이야기한 대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플랫폼에 제공이 되는 콘텐츠들이 제대로 볼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현재나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죠. 쇼핑몰 그나마 이벤트를 할 때는 좀 괜찮은 것들을 어, 그 올려놓으면은 솔드아웃이 빨리 돼버리죠. 매진이 뭐 바로 돼요. 뭐 가지고 샀어요? 기업에 보상받은 거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골프 클럽을 한 개 올려놨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100 몇십만 원 뭐 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아니면은 계산하기 좋게 한 135만 원 정도다. 그러면 천불이잖아요. 천불이면은 7달러로 하니까 한, 한 800개? 한 850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살 수 있잖아요. 7달러. 그죠? 그렇던 게 지금은 살라 그러면요. 7, 800개가 아니고 공을 1300, 1000불이니까 1000불을 맞추려 그러면은 7달러로 나눠가지고 이거 뭐 계산을 좀 두드려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십만 개라. 일단은 뭐 900개라고 하면은 900개에서 공을 한 3개 정도 갖다 붙이면은 90만 개죠. 이렇게 주고
사거나 그리고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정말 소위 말해서 개판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KOK 프론티어 협의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비트 이더 테드를 찾고 누구나가 다 지금 피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테이킹이 되어 있던 보상을 받아놓은 거든 이런 것들은 KOK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게 가지고 있어도 거래소의 가격이 0.003이다 그러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 KOK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 KOK이고 스테이킹을 하는 데는 네 가지의 수단으로 코인 토큰으로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잖아요. 하나는 찌그러졌으니까 아무런 가치가 지금 저는 worthless 하다라고 봐요. 가치가 없다. 나머지 세 가지는 USDT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거의 동일하고 나머지 두 가지도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3,000불, 6만 불 이렇다 그러면은 그 개수만큼의 어, 이 그 스태킹 돼 있는 거를 일부를 팔아가지고 거래소 있는 거 싸그리 사드리면은 왜 스태킹을 하는 데에 우리는 실제로 KOK만 있으면 되는데 초창기에 그런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현금화하거나 또 스테이킹을 하는 데에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것들이 재단의 뭐 이사장이든 뭐 저기 누구든 간에 그 스테이킹 물량에 대한 부분은 손도 대면 안 된다. 손을 대는 순간 합리적인 그 사용 용도가 아닌데도 썼다 그러면 그거는 범죄예요. 우리는 이걸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었고 또 하나는 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쉐이셀 공화국에 어, 설립이 돼 있어요. 근데 위탁을 받고 했는 거는 그 쉐이셀 공화국의 재단이라는 것과 위탁을 받았는 쪽이 계약 관계잖아요. 요놈들은 국내법에 그대로 저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있는 거를 그렇게 해치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들을 상대로 지금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여전히 앞으로도 지금까지 KOK 플레이 자체가 식물화 시키고 있는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도 어, 감안을 하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 게 토마스 프레이라는 재단 이사장, 현 재단 이사장이 언급을 한 그 취임사에도 보면은 여기에 A 스테디움, 개혁의 플레이, 프론티어, 뭐 재단, 그 다음에 심지어 어, 미디움이라고 돼 있었나, 뭐 K 스테디움 PT라고 돼 있었나, 일단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개혁회의 재단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통합 관리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저기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K스테디움 PT라는 게 분명히 우리 공지에서도 분명히 봤어요. 운영사라고 돼 있어요. 운영사가 지금 K스테디움 메인넷에 대해 가지고는 법인이에요. 법적인 그 권한을 가진 곳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거꾸로 치고 들어가야지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줬는데도 저보고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힌 뭐 원인 제공자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요. 그 여자가 도대체 뭘 믿고서 그리고 뭘 근거로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저는 솔직히 화가 그 머리 끝까지 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뭐 그 의장이라는 사람이 되게 새롭게 뭐라 그랬더라 뭐 저기 인정을 받고 있다, 뭐 칭찬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칭찬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도 듣고 있는 연락통이 있잖아요. 정보통이 있다고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은 그거예요. 오픈 토론방에서 다시 그런 거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염장 지르려고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거기에 누군가를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데 또 쓸데없는 말 짓거리는 사람들 앞으로는 그냥 뭐 그런 그대로 남겨 놓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기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오픈 토론방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도 정상적으로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라도 설명을 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논리 그다음에 설명 주장을 다 곁들여가 다 포함을 해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너들은 뭐 아는데." 이런 식 "그럼 니는 뭐 아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니는 뭐 했는데 지금까지." 네가 알면은 얼만큼 아는지 정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저처럼 이 문제만 파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어 알고 싶어요. 그렇게 비교하면은 잽도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발톱의 때만큼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협의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도 드렸고 또 우리 KOK가 이전보다 훨씬 가격적으로도 뭐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래서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보면은 예전에 생각했던 그 가격 이상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 포기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알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알려고 노력을 해도 쉽게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다음에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상으로 분위기상으로 뭐 그 욕에 동참을 하거나 또는 뭐 'KOK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저한테 1의 도움도 안 되고 거꾸로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유의 사람들이지만은 혜택은 어느 정도
공평이라는 부분에는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개개인 소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어떤 단체는 보수에 저게 참여한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분들만, 그러니까 내가 모든 분들이 다 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 나는 뭐 모든 부분에 참여를 했는데 다 똑같다. 그럼 뭐 남들처럼 나도 그냥 그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되면은 뭐 좋은 거고, 안 되면은 뭐 본진이다.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돼도 저는. 근데 저는 여기서 공평이라는 것보다는 공정이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의 판단이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정말 모두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고. 근데 요건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건 저만큼 뭐 얻어먹는 사람은 또 개혁회의 프론티어 중에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혁의 프론티어 협의회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참조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